그럼 이 소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러시아의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전체적인 이야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소설이 이제 2000년 8월에 이제 일어난 이제 러시아 잠수함이 침몰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제 인류 기술의 최정점이 있는 물건이 왜 침몰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게 일반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사례는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없었고,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로 핵잠수함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럼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잠수함이 허무하게 침몰했는가? 또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침몰한 게 한두 척이 아니거든요. 핵잠수함이 침몰한 건 5척이 넘게 있고요. 뭐 디젤 잠수함 같은 걸 합치면 훨씬 더 많고요. 왜 이 나라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쿠르스크 사고는 2000년에 났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소련이 이제 1991년도에 붕괴가 되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건데, 붕괴가 되고 나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이다르라는 이제 경제부 장관이 있어요. 러시아의 경제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던 옐친한테 충격요법이라는 정책을 써서 공산주의 체제, 이제 그런 경제 체제죠.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해요. 이 충격요법이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뭐 시장 자유화를 하고, 뭐 특정 물건을 순서대로 자유화를 하고, 뭐 공장도 천천히 사유화시키는 이런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해버리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사회국가에 뒤처졌으니까 빨리 따라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경제난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1, 2년만 고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다라가 이제 그 옐친이라는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가이다라는 사람이 되게 뭐 상도 받고 되게 유명한 교수도 했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말하는 게 얼마나 나쁘겠어 했는데,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과 뭐 거의 한 달에 뭐 한 몇천 % 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화폐 가치가 무너졌고, 뭐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지실게요. 그러면 왜 1990년대 내내 조용히 있다가 왜 2000년에 뜬금없이 배가 왜 침몰했냐? 그렇게 물게 된다면 1990년대 내내 그냥 해군 전체가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아예. 해군 전체가? 네, 거의 전체가 활동을 안 했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퇴역한 러시아 군함들을 예전에 포항으로 채취했다고 들었어요. 항공모함 같은 걸 가져와서 해체하고, 그게 다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제 사실 그렇게 해체하러 온 배들이 그렇게 낡은 배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지어진 지 한 10년, 15년밖에 안 된 배들인데, 그게 이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팔면서 뒷돈도 챙기고 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이제 옐친이 점점 자리를, 그다음에 푸틴이 올라오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해먹고 있는 건데 20년 넘게 해먹고요. 이제 푸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랑 되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옐친 때보다 훨씬 더 그런 훈련이나 이제 이런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야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97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났던 것처럼 러시아도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90년도 초반에서 좀 올라왔던 게 다시 망가지는 사태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검증되지 않은 무기들을 내싣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번 사태도 제가 책에서 다룬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훈련을 하다가 모의 어뢰를 이제 발사를 해서 이제 이제 가상 군함을 이제 격침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 연락이 두절된 거죠. 연락이 두절됐는데 뭐 주변에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태가 이미 많았던 거죠. 그게 무전기가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래도 연락이 안 오는가 보다. 그래 이제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완전히 침몰을 해서 한 대가 죽었다더라. 말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설가니까 물론 소재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겠지만 왜 하필 이 사건이에요? 원래는 사실 러시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저도 몰랐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북토크를 한다고 이제 하시고서 집 가서 이제 예전에 사진 찍었던 이게 사진 보관을 쭉 이렇게 올려갖고 보는데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러시아 문화가 궁금해가지고 뭘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리려고 사진 찍어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에 관련된 뭔가, 특히 재난에 관련된 뭔가를 쓰려면 좀 널리 알려지고 개방된 것들이 좀 그런 걸 하기 쉬운 사건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흔히 체르노빌 이런 관점상 미국에서 HBO에서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으로 보여주고 싶고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드라마. 그래서 이거는 못 이기겠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그냥 이거 드라마 보러 가면 끝나는데 내 책을 모르고 하겠냐. 그래서 이제 다른 뭔가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다니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이 사고가 나고 나서 유족들을 푸틴과 이제 그 유가족들이 이제 대면을 하는, 푸틴뿐만 이제 그 당시 이제 해군 고위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자리였는데, 이제 한 아주머니였어요.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 푸틴의 수뇌부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마 저도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또 핑계를 대겠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삿대질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뉴스 카메라 그 아주머니를 찍고 있는데 이 사복을 입은 말 그대로 군인이죠. 그 군인이 와서 그 TV 카메라 찍고 있는데 좀 팔에다가 진정대 이렇게 주워가지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그래도 90년대 이후로는 하여튼 좀 문제가 있지만 민주주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철의 장막 안에 갇힌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공공연하게 사람을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끌어나갈 수가 있는, 특히 유족을 아무런 개인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처음에는 그 사건 하나만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편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단편을 써서 이걸 공모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방대한 거죠.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이것만 다뤄서는 너무 아쉽겠다. 그럼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폭주한 거예요. 사실 너무 늘어나서 폭주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면이나.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여성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이고요. 근데 왜 미국인 여성 기자를 주인공으로 잡아서 이 사건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한국으로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다기보다는 굳이 일부러 미국인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유가 아무래도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러시아의 큰 가상 적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를 지니겠냐, 이런 의도가 좀 있었고요. 여성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여성 인권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대단히 보수적인 면이 많은 국가고, 꼭 러시아가 아니라도 서방도 마찬가지로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금녀, 이제 대부분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어떤 일이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남자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이제 이성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기는 2020년의 시기였고, 이 여성 기자가 마야 카슨이라는 여성 기자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작은 잡지사. 근데 그 잡지사가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특별호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근데 이 기자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같이 쓰던 이제 그 동료 기자가 이런 이야기, 내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네가 한번 써봐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 대신 네가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선은 정말 이걸 왜 해?
그리고 뭐 굳이 뭐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이걸 대충 다 기사를 다 취재를 해놨다 그러니까 인터뷰만 한 4건 정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마야카슨의 어떤 신경 변화가 장을 거듭할수록 완전 달라지면서 끝으로 이제 그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그 포인트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들었지만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저희가 차례를 잠깐 보면 1장과 2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가기 전 러시아를 가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름이 나오고 이제 나이가 나오는 부분은 다 만난 사람들 인터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만난 이가 지금 해군 제도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내가 막 찾고 있잖아 지금. 내가 다 기억 못해. 부사관? 부사관? 맞죠, 부사관. 네, 그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어. 그다음 세 번째 이 아나스타샤? 이 사람이 유족의 부인 미망인이었고 네 번째 만난 사람이 지금 태역 군인이었고 이런 어떤 만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던 게 이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순서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렇죠.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을 어느 정도는 러시아의 관점으로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사건을 좀 그나마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방향의 인물을 이제 첫 번째 인물에서 구성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 일반적인 시선에서 안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나오게 구성을 해놓거든요. 가면 갈수록 뒤에 나오는 얘기일수록 일반적인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아무래도 좀 대놓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걸 몇 명이 죽었고 몇백 미터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근하게 주입하는 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구성은 그런 식으로. 근데 러시아 가보셨어요?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러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게 앞 두 장 빼고는 다 러시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 뭐 인터뷰겠지라는데 아니요 거기 그 골목골목을 그 도로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기를 다 묘사를 해놨어요. 되게 최근 못했어 뭐야? 진짜. 또 인터넷에 도움이 사실 많이 사실 안만 그래도 전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 96쪽 잠깐만 해볼게요. 96쪽. 그냥 거기 가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버스를 타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 중간쯤에 96쪽 중간쯤에 이런 나는 승객 밀도가 가장 낮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움직이자마자 앞에 앉은 남자애가 대뜸 라이트를 켜고 또 머리를 짧게 친 데다 물이죠 이래가지고 거기 그냥 일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난 일상들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도 이 주거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적인 묘사가 그냥 거기서 사는 원주민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구글에 나와요? 구글이라기보다 이건 다른 또 책의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 사람들이 쓴 책도 있을 거고.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료 조사. 근데 이제 쓰면서도 저도 이제 쓰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주인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데를 쓸 때도 예를 들어 아니면 가서 뭐를 먹는다 먹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먹는다 아니면 뭐 어떤 거를 뭐 산다 이런 것도 뭐 어떤 게 평균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장면이 있진 않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서점 어디 뭐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샀는데 이 초콜릿이 어떤 브랜드의 일반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먹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수기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의 도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여행기라든지 블로그 글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일반적인 이제 러시아의 소설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솔제니친 소설 이런 거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일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암만 자료 조사를 한다 그래도 이 자료를 다 배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출판사에서는요, 쿠르스크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은 다 샀어요. 혹시 베낀 게 없는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소설이 상상력을 뭐 발휘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진짜 있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있는 도시, 실제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있는 계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불화를 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여기 이거 아니야 라고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 네. 아니야 이거.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원고를 보낼 때 말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쓴 소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러시아 이야기를 썼어. 맞아. 미국 기자 여성분. 흔히 말하는 맞아요. 그렇죠, 안 갔죠.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키보드 워리어로서의 이제 기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좀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몇 달을 들여서 했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싶기는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 제 책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또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타나길 바랬다. 그렇죠. 그렇게 뭐 나중에라도 나오면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죠. 이제 가가지고 기가 그렇게 틀렸네. 그거 자체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나마 이제 출판 자체를 하면서 뭔가 제가 뭐 실수로 뭔가 베꼈을 거라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영화나 이제 그 쿠르스크가 아마 국내에 출판된 소설이 아니고 일종의 르포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르포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거를 원고를 다 쓰고 알았어요. 그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2년 중에 그게 묻어날 수 있어서 아예 안 받고 영화는 봤는데 그 이제 콜린 퍼스랑 레아 세도 나오는 쿠르스크 영화를 봤는데 너무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왜냐하면 그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토마스 빈터베르크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의 다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더라고요. 너무 사건 자체를 할리우드식으로 구성해놔요. 그냥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사고가 났고 아이고 불쌍해 그러고 끝나거든요 영화가. 사실 콜린 퍼스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구성이다 보니까 영화에 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애초에 얘가 보여주는 게 너무 현실이랑 다르고 부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영화는 보고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쓰기 전에 물론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소재도 이거면 괜찮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소설을 쓰기로 이제 생각한 게 사실 러시아 자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사실 한 2015년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특히 서구권 언론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해서 가져가면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완전히 최고점을 찍었죠. 반러주의가 되게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랑 중국 같이 묶어가지고 둘 다 이제 그런 욕을 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저도 동감하죠. 전쟁이라는 게 되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되게 참혹한 일인데 사실 그 전쟁을 벌이는 거랑 이제 그럼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좀 저는 별개로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아마 서방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러시아라는 주제 자체가 국내에서 되게 안중에 없는 주제잖아요. 대부분 잘 없는 주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죠.